그냥 밤에 할게요. 한밤중엔 달이 없어도 좋고 얼어붙는 추위도 좋지만 눈을 가리는 건 싫어요. 바다 위를 포효하는 기분인데 나한테는 그것만큼 두려운 기억이. 클레어는 말을 맺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도 이해했다. 어쨌든 어둠을 배워야 해요. 암벽 등반 일부는 어두울 때 할 거니까. 등반은 해가 떠오르기 전에 시작해요. 왜요? 해가 있을 때 끝내기엔 벼랑이 너무 길어요. 늦장을 부려 새벽이나 아침에 출발하면 정상 근처에서 어두워질 거예요. 자칫 실수라도 하는 날엔 곧바로 죽음과 직결되는 위치죠. 두 발로 세세한 것까지 파악할 수 있게끔 가르치겠지만 꼭대기 부근에서는 두 눈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어두운 벼랑을 올려다보았다. 꼭대기를 보려면 몸을 한껏 젖혀야 할 정도로 높은 절벽, 그 위로 안개가 소용돌이 치고 송골매들이 맴돌았다. 아이나르는 두 발로 지형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얼마 뒤 클레어는 놀랍게도 발가락이 유연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아주 작은 돌멩이 조각까지 정확히 감지해 필요하다면 발가락 하나하나로 집어 올리는 것도 가능했다. 왼쪽 발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으로 작은 가지를 짚거나 오른쪽 엄지발가락으로 안반의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흩을 수도 있었다. 이제 손가락 끝만큼이나 민감해진 것이다. 클레어는 신이 나서 아이나르에게 자랑했다. 생각해봐요. 발가락이잖아요. 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슬픈 표정이었다. 왜 그래요? 그녀가 물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러고 보니 발을 잃은 사람에게 발의 유형과 유연성을 자랑한 꼴이었다. 이 얼마나 무지하고 잔인한 짓거리란 말인가. 쌍둥이, 선홍색 머리의 남자아이 둘. 우리는 탈진한 상태인데도 아기들을 보며 놀라움과 기쁨에 웃음을 참지 못했다. 클레어는 두 아이를 양팔에 안았는데 어느새 아이들을 반복적으로 가볍게 들었다 내리고 있음을 깨닫고 실소를 지었다. 팔 힘을 키워야 한다며 아이나르가 무거운 바위를 들었다 내리는 훈련을 시켰는데 그 동작 그대로였다. 다시 겨울이 다가왔다. 클레어는 노랑날개의 집을 실내로 들였다. 여름 내내 그리고 가을까지 문가에 나뭇가지를 걸어두었다. 따뜻한 실내로 들어오자 새가 날개를 퍼덕이며 짹짹거렸다. 베탄과 엘렌도 함께 있었다. 산모는 어린 두 아기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딸들을 여기에 보내놀게 했다. 어린 엘렌은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나뭇가지를 비틀어 새 모양을 만들어 노랑날개에 심부라며 우겼다. 베타는 알리스를 도와 말린 약초를 분류하고 봉투를 싸서 정리하느라 바빴다. 그러고 보니 알리스가 어린 베탄을 가르치고 있었다. 몇 년 동안 클레어를 가르쳤던 똑같은 방법이 아닌가. 마을은 알리스를 대신할 인재가 필요했지만 물론 클레어는 아니었다. 아이나르가 두꺼운 나뭇가지 껍질을 벗겨 문 위에 단단히 고정시켜 두었다. 클레어는 그 나뭇가지를 두 손으로 감싸고 턱이 나무와 수평이 되도록 몸을 끌어올렸다. 그리고 그대로 머물러 10가지 센 다음 천천히 내려왔다.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말인즉슨 연습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지금의 통증이 멈출 때까지 날마다 반복해야 한다. 그러고 나면 아이나르는 당연히 돌멩이 마디를 메고 다시 시작하라고 할 것이다. 잠깐이기는 하지만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 아이나르를 원망하기도 했다. 요구사항이 너무도 많았다. 그는 쉴 틈도 없이 무자비하게 운동과 연습을 강요했다. 하지만 클레어는 아이나르가 그녀의 힘을 가늠하고 평가하며 어떤 식으로 지켜보는지도 생각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시선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꺽다리 안드라스는 한여름에 결혼했다. 그의 아내는 마렌이라는 소녀로 밝은 표정에 웃기도 잘했다. 클레어는 혼례에 참석했지만 미련 같은 건 없었다. 그의 아내가 되기를 바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한때 그가 클레어를 원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그도 달라져 충분히 행복해 보였다. 산비탈 오두막에 사는 아이나르를 생각하며 슬펐다. 하지만 그 슬픔마저 두 사람 모두를 지나갈 것이다. 이제 가도 돼요? 클레어가 아이나르에게 물었다. 마대에 돌멩이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두 팔을 조금도 떨지 않고 턱걸이를 해보인 직후였다. 그는
그녀의 질문을 무시했다. 지금부터는 한 팔로 해요. 그가 보는 앞에서 클레어는 한 팔로 간신히 턱걸이를 했다. 그는 두 팔이 똑같이 강해지기를 바랐다. 지금의 두 다리가 그랬다. 그녀는 어느 다리로든 습하고 미끄러운 바위 위로 뛰어 올라가 다른 발로 중심을 잡고 서서 물새처럼 머리를 움츠릴 수도 있다. 비가 온 뒤에는 한 발로 가파른 친장길을 미끄러지다가 언제든 뒤꿈치나 발가락의 힘으로 멈춰설 수도 있었다. 발 위에 자갈을 올려놓고는 발가락 사이로 통과시켜 발바닥으로 옮기기도 하고 그곳에서 발가락과 발가락, 발 위아래로 얼마든지 옮길 수도 있다. 그러면 어린 엘렌이 보고 깔깔거리며 통통한 발가락으로 따라해 보기도 했다. 클레어가 아이나르에게 따졌다. 왜 이런 쓸데없는 기술만 배우면서 세월을 탕진해야 하죠? 이건 시간 낭비예요. 그렇지 않아요. 두고 보면 알겠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클레어는 떠나고 싶었다. 너무 오랜 세월을 기다리지 않았던가. 하지만 그녀는 아이나르를 믿었다. 그의 지혜와 배려를 신뢰했다. 그래서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